AI 시대에 어디를 튈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투자, 커리어, 양대, 해답을 찾기 위해 3명의 40대 가장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삶의 티타임 한타까리 지금 시작합니다. 아이고, 더운 날씨 잘들 계십니까? 아,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아니, 좀 시원해지다가 갑자기 또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이가 드니까 여름이 별로 안 더워요. 환갑을 앞둔 사람 앞에서 어디서 그런 말? 겨울이 못 견디겠더라고요. 아, 겨울도 두렵긴 해요. 올 겨울도 많이 춥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추운 건 축복이죠. 추운 게 왜 축복이에요?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구 입장에 봤을 때는 예, 지금 지구가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예. 자,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날 토크부터 시작할까요? 잠깐만, 우리 소개를 안 했네. 김막스? 우공. 정대만입니다. 아니죠. 이제 오늘 휴로 이제 풀리겠죠? 네, 오늘부로 이제 저는 실명 공개. 네, 가명을 이제 버리고 실명으로 어떤 실명 쓰실 겁니까? 실명은 하나죠. 아, 실명 하나세요? 네네. 여러분들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예. 영어 실명도 있고. 네.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본명이 이승민이고요. 몰랐어요. 그래요? 네, 영어 네. 이름은 션을 쓰고 있습니다. 션님, 저한테는 션님이시고 이승민님. 네. 저도 션님이라고 부를게요. 네. 예, 오늘 사실 축하해야 될 일인 거죠, 우리가. 네, 저희가 처음에 이 닉네임을 정할 때 멀리 보지 못하고 책을 이미 계약을 한 상황이었는데 책에는 실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거기에 차라리 우리가 AI 한타까지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이게 책 기획이 2월에 시작돼가지고 네. 네, 우리 팟캐스트 2판에는 우리 넣을 수 있잖아요. 뭐 이 판에는 네. 2쇄에는 넣을 수 있죠. 자, 잠깐 제가 다시 설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AI 혁명을 이끈 천재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저희 저자. 팟빵을 참석해 주신 저자 이승민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대단한 업적을 만드셨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AI 한타까리는 책을 낼 때마다 실명을 까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실명을 아마 20년 동안 못 깔 것 같은데. 저도 네, 하여튼 대단하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책 소개해야죠. 이거. 네. 네. 책은 제가 쓰기 시작한 거는 한 2월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2월에 이제 출판사랑 계약을 하고 5월 정도에 이제 탈고를 마쳤고 5월부터는 이제 교정 작업해서 이제 8월 말에 이제 출판이 시작이 되는데 10명의 인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9월부터 생성형 AI를 이제 실제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내 삶에 좀 도움되게 쓸까를 고민하다가 이 유튜브 인터뷰를 요약해주는 용도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분들 인터뷰를 요약해서 이제 저만 보기 좀 아까우니까 이거 뉴스레터로 만들어서 이제 9월부터 올리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50개 넘는 뉴스레터가 발행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의 인터뷰를 이제 봤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사이트가 너무 좋다고 생각되는 분들 10분만 모셔가지고 그분의 이제 삶의 궤적을 한번 따라가 봤어요. 이제 제가 뭔가를 공부할 때 약간 저만의 비법이랄까 이런 게 그 기술 그 자체보다는 사람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저희 업계에서 뭐 쿠버네티스라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은 쿠버네티스라는 기술의 막 코드 레벨에서 들여다보는 거는 나중 일이고 일단은 쿠버네티스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봐요. 이 사람들이 뭐 몇 살이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기술을 만들게 됐는지까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기술 자체에 대한 지식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제가 좀 공부를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사이트가 좋은 분들 10분을 이제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언제 어떤 일을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를 다 하나하나 따라가 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쓰는 도중에 이제 이직을 했거든요. 이직을 할 때도 제가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제가 뭐 다른 사람보다는 이직을 자주 한 편이지만 그 이직하는 결정을 내리는데도 예를 들면 사티아 나델라가 처음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할 때 어떻게 판단했지? 이런 케이스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접하면서 제가 판단할 때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 책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요즘에 AI 하니까 되게 버겁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를 들면 뭐 용어들도 뭐 레그가 어떻고, 뭐 온톨로지가 어떻고, 뭐 파인 튜닝이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매개 변수가 뭐 80억 개니 80조 개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를 보통 이 업계에 없는 분들이 그 따라잡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그렇게 썼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무료로 오픈돼 있다고 하더라도 AI 논문을 일반 사람들이 그걸 다운받아서 본다면 저는 그게 수메르 점토판을 보는 거랑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뭔 말인가 싶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기술 레벨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그 기술을 만든 사람도 우리랑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행적을 가지고 그 지점에 도달했는지를 이제 따라가 보자라는 게 이제 그 책의 기획 의도였던 거죠. 저도 이제 미리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읽었는데, 사실은 그 이승민님, 지금 저자이신 저한테는 션님은 저 사실 AI의 스승이세요. 사실은 AI에 대해 제가 관심을 갖고 비기술 개발자로서 AI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시각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사람의 관점에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고, 이 팟빵을 들으신 분들 계시면 AI 혁명을 이끈 천재들입니다. 제목은요. 그냥 이 소시민들, 그냥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입문서로서는 전 딱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그 챌린지는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 중심으로 풀다 보니까 AI의 태생부터 현재 AI를 어떻게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그 10명의 그 천재들을 저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꾸준히 인터뷰를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시대라는 것이 그런 소수의 천재들이 이끌고 가는 시대인 거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분들이 갖고 있는 태도가 지금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저는 베팅을 했기 때문에, 저희의 투자적인 관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의 AI 지식을 높이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책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업적이십니다. 네. 저도 그 션님 처음 우리 역삼동에서 만나가지고 그때 뭐 먹었지 우리? 닭도리탕 먹었죠. 닭도리탕. 닭도리탕 커피집 가, 나도 그 커피집이 기억난다니까. 그때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냥 암묵적인 의기투합이 좀 되고, 션님이 이제 초안이 나왔다고 좀 봐달라고 해서 저도 읽어보면서, 제가 이제 우리 막스님을 통해서 션님을 알게 됐잖아요. 막스님이 되게 문외한이거든요. 말씀하세요. 면전했어? 말씀하세요. 문외한이거든.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막 뭘 아는 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디서 저런 건 주워 들어가지고 저렇게 아는 척을 하지? 주워 들었지. 나중에 곰곰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게 이제 내재화가 돼서 뭔가 본인의 시점을 막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런 건 또 어디서 배운 거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션님을 얘기를 해줘. 그때 만나게 됐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오늘 팟빵을 하게 됐었던 그렇죠. 시작점이 됐었던 거고, 저도 우리가 이제 AI 팟빵을 시작했던 게 크게 이제 AI가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갈래의 삶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우리가 뭐 커리어도 얘기하고 교육도 얘기하고 뭐 투자도 얘기하고 하고 있지만, 그 관점에서 그 책이 전 되게 좋았던 게, 물론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그 책 읽었을 때 한 70% 이해했다고 봐야 되나? 잘 봐서. 근데 그 나머지 30%는 제가 아무리 봐도 100% 이해할 수 없는 기술 얘기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 그 10인의 천재들이 보는 세계관을 볼 수 있었던 게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내가 바라보는 관과 비슷해서 나의 생각을 더 강화시켜주는 부분들도 있었었고, 그리고 모르는 부분을 좀 깨우치는 부분들도 있었었고, 그리고 저한테 그냥 질문을 던지는 부분들도 있었었는데, 아까 이제 입문서로서는 매우 좋은 것 같다. 그리고 거기가 단순히 이제 기술적인 면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계관들을 보여줌으로써, 예를 들면 커리어라던가 일하는 방식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고민의 그 기회를 주는 매우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는 그냥 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션님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저도 추종자를 두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이 김막스가
하워드 박스 저는 엄청나게 추종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세상은 소수의 인물들이 저는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소수에 대한 생각을 한번 이해하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는 사실은 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희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그 독자분들이 인생에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직도 기억나. 처음에 만났는데 사람들 이름을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막 AI 막 힌튼 교수가 어떻고 서튼이 어떻고 하고 얘기하면서 그거 언제 다 외운 거야? 그랬더니 자기 전에 10번 그렇죠. 저 심지어는 그 션님 해가지고요. 네. 제가 파워포인트로 1세대, 2세대 그 조직도까지 그렸었어요. 그렇죠. 인물 연계도. 보여주셨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저도 이제 10분으로 추린 이유가 노이즈가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노이즈를 하면? 노이즈가 이제 가짜 전문가들. 가짜 전문가. 가짜들? 예. 그러니까 인터뷰를 1시간짜리, 똑같은 1시간짜리를 들어도 남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는 샘 거예요. 얼트만?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 왜 10명 중에 뭐 누가 빠졌다, 왜 이 사람 없냐. 그런데 제가 뉴스레터를 쓰다가 느낀 건데, 뉴스레터를 써보니까 그냥 되게 사람들이 와우하는 사람들,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의 알맹이 없는 인터뷰를 뉴스레터로 보냈을 때랑 안 유명하지만 정말 알짜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의 인터뷰를 내보냈을 때랑 확실히 달라요.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 깨달았죠. 차라리 이렇게 알맹이 없는 뉴스레터 쓰는 건 서로 시간 낭비다. 그래서 노이즈를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뉴스레터를 계속 쓸 건데, 물론 예전에는 이제 주에 2회를 꼭 지켜서 했었는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안 되고 이제 격주로 이제 하나씩 나가고 있고,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 대단한 CEO 분들도 결국엔 돌려막기를 하시나. 왜냐면은 그 같은 얘기를 계속 다른 방송에서 계속 같이 하세요. 그래서 뉴스레터를 쓰다 보니까 약간 소재가 떨어지는 면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사태 같은 경우도 나왔다 쏙 들어가고 사실은. 그렇죠. 세르게이도 나왔다 쏙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을 하는데 요즘은 근데 또 힌튼 교수님 또 CNN에 나오셨더라고요 또. 그렇죠. 나오셔가지고 엄청 요즘은 활발하게 아주 둠스데이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굉장하게 AI에 대해서 원익을 주는 메시지 전지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냐면 그 션님의 책을 보고 힌튼 교수가 어떤 트랙을 갖고 살아왔고 연구했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그런 CNN 뉴스를 보고 아니면 그런 팟캐스트를 들었을 때 확실히 이해도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인문서로서 너무 좋다. 그렇죠. 이게 저도 처음에 책을 쓸 때 머릿속에서 어떤 인물을 상정하고 썼어요. 이분이 이걸 읽으면 좋겠다. 이제 저는 머릿속에 그렸던 인물은 이제 문외한. 문외한이라기보다는 대기업에 계신 임원분들. 왜냐하면 이분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되거든요. 내리셔야 되는데 제가 미팅에 들어가 보면은 이 AI 쪽이 사실 2022년 11월에 그 챗GPT가 나오면서 열린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 만 3년이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전문가라는 게 사실 읽기가 힘든 분야죠. 그래서 미팅에 들어가 보면은 막 이런저런 용어들을 써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AI 리터러시가 많이 낮다라는 판단을 좀 하게 됐고, 어떤 논의가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지려면 일단 용어가 일치된 게 먼저가 돼야지, 같은 용어를 썼다고 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잘 끝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시고 중요한 프로젝트에 임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제 업체를 대하시거나 또는 이제 부하 직원들을 대하실 때 좀 더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통일된 용어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리딩하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좀 가상의 독자를 그렇게 좀 그려놓고 썼던 면이 있죠. 뭐 좋은 취지시네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발전하려면 리더십도 경영진들 사실 AI에 대한 리터러시가 올라와 줘야지 그걸 기반으로 또 직원들의 AI 리터러시를 올리는데 투자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요즘 AI 리터러시를 투자를 안 하는 기업들 보면 경영진이 AI 리터러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여튼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예, 여러분, 교보문고 예스24 구매, 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호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음. 저는 큰일은 별로 없었고요. 그냥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일을 왜 이렇게 집중 못하고 살지? 라고 얘기했는데 지난 몇 주 동안도 중요하지 못한 회사 일에 그냥 너무 몰입하고 산 게 아닐까. 그냥 목표라는 게 있는 거지.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고 싶다라는 야심찬 야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5화를 꼭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면을 좀 혁파를 좀 하고 싶다라는 게 있고 회사 생활하고 있으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우스운꼴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참 별것도 아닌 거에 사람들이 참 아둥바둥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최근에도 뭐 그런 경험들이 또 있었고 예를 들면은 그냥 고객을 모시고 출장을 또 가게 됐어요. 출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가요? 네. 요즘에 약간 트래블 에이전시 같아. 네. 그래서 이제 참 내가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사실은 우리가 그 전화에서 아이 교육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성공 방식이 됐든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그 방정식은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은 임원되기 싫어한대잖아요. 저는 동의해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예. 예전 같은 경우는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야 뭐 임원하고 싶긴 하지만 저는 임원 되면 이런 거죠. 자기 시간이 없잖아요. 회의는 자기 캘린더에 다 꽂히지. 나는 그 회의에 끌려다녀야 되지.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좋은 자리에 있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여튼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예, 건강 꼭 잘 챙기시기 올해 바랍니다. 마지막 출장이길 바라는데. 네. 하여튼 그것도 복이에요. 출장 가는 것도. 세상의 견문을 넓히면서. 근데 요즘에 또 다른 얘기인데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가 합병을 하면서 네. 항공 편수가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요? 왜냐면 그럼 비싸지겠네, 그럼 또? 비싸지기도 했고 옵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는 항상 이제 최저가에서 20%의 범위에 있는 항공편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대한항공이 국적기를 못 하는구나. 대한항공이 안 떠. 그래갖고 이제 독일 가면은 이제 루프트한자를 주로 타는데 그 루프트한자가 되게 레그룸이 되게 좁거든요. 진짜 나 수면제 먹고 기절해 있고 싶을 정도로. 아니 차라리 평택항이나 부산항에서 배를 컨테이너선을 타고 가는 건 어때? 넓게. 편안하게 2달 전에 출발해서. 진짜 그게 낫지, 그럼. 침대 하나 넣고. 근데 대한항공도 이제 프리미엄 이코노미 만들고 지금 333 되어 있는 더 좁게 만든다면서요. 343으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좁게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딱 이제 외항사들 갖고 있는 일반 이코노미 좌석에 진짜 좁고 불편한 이제 이런 시대가 온 거지. 가지 말라는 거죠, 뭐. 가지 말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제 자그마한 강의를 하고 왔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네,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와서 너무 속상해서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을 제가 원래 쌀밥 잘 안 먹잖아요. 안 먹죠. 오늘 라면까지 드시대. 쌀밥과 라면을 스트레스가 너무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하는 게 우리가 AI 이제 팟빵을 하면서 AI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 세 명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이런 거죠. 게임은 끝났다. 새로운 방정식이 필요할 거다.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관점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지랖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AI 강의가 됐든 이런 거 했었을 때 정말 센스 오브 어전시가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감이 없다는 거죠. 위기감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제 우리가 저번 화에서 얘기한 것처럼 컴퓨터 공학과 2025년 실업률 7.5%로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잡은 영원히 지켜질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저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똑같은 센스 오브 얼전시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 없고 저희가 2화였나요? 뭐 40대 이제 AI 게임에 들어오라고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10명 중에 4명이 AI를 써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임원의 아까 AI 리터러시를 갖고 얘기하셨잖아요. 대기업의 목적으로.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다 포함해서 AI 리터러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나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또 하나의 생각 이런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똑같은 거 아닌가? 뭐 그러면 또 오케이. 근데 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가요? 예. 제가 또 그 사이에 싱가포르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네. 싱가포르에서 만난 현지 임원들과 개발자들은 장난 아니더라고요. 수준이 엄청나게 높고, 제가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거의 그 격차 없이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는 거를 거기서 봤고, 그리고 한국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진짜 전문가와 가짜 전문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정말 유튜브에 되게 유명한 채널에 나오시는 분들인데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뇌피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 정확하게 검증해서 저 사람 저 말은 완전 뇌피셜인데 근거 없는데 아니면 또 자기 장사하려고 하는 말이네 이런 거가 챌린지를 안 받고 그냥 여과 없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게 말씀 잘 하셨는데 그 리터러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리터러시가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 가짜 전문가가 나와도 걸러내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모 기업에 임원을 만났는데 제가 또 션님을 통해서 우리 또 AI 계보를 쫙 외우고 있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가면은 또 좀 잘난 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힌튼 교수 모르는 임원들 정말 많아요. 노래를 하나 만들어요. 아래서 나온 혀커서 백제 이런 거. 네. 정말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걱정이 드는 거냐면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이 이끌어 가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AI 준비도 혹은 리터러시에 대해서 한번 국제 검증 기관에서 좀 검증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저도 사실 좀 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되게 쉬운 판단 기준이 있어요. 뭐예요? 궁금하다. AI의 어떤 레벨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판단 기준은 대고객 서비스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할 수 있어요. AI를 기반한 대고객 서비스. 예,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AI 뱅킹 앱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토스 앱 편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토스 정도가 아니고 자연어로 그냥 나 막스님한테 송금할래. 10,000원 보내줘. 뭐 10만 원 보내줘. 자연어로 하면 이체가 돼요. 오. 그리고 자연어로 똑같은 대화 창에서 내 지금 포트폴리오 수익률 얼마야? 바로 알려줘. 그런 뱅킹 앱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작년에 나와 있어요. 어디예요? 그 은행이? 그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에리카라는 앱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굉장히 메인 은행이네요. 네. 그리고 여행 앱도 뭐 부킹닷컴이나 프라이스라인이나 이런 데서도 나 예를 들면은 뭐 3박 4일로 어디 라스베가스를 갈래. 그러면은 얘가 일정표를 딱 짜주고 호텔 추천해주고 프라이스 레인지 별 5개 가실래요? 4개 가실래요? 3개 가실래요? 그러면 항공권까지 패키지로 딱 알아봐서 예스, 노만 하세요. 이런 AI 앱이 이미 미국에서는 작년부터 나와서 돌고 있거든요. 싱가포르도 지금 있어요. 우리나라는 엄청 늦네요. 그러니까 대고객 서비스를 표방하는 것들은 너무 퀄리티가 낮고 정말 쓸만한 대고객 서비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맥도날드 같은 데 있잖아요. 맥도날드가 2021년부터 드라이브스루 음성 주문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거든요. 물론 중간에 시행착오를 겪고 뭐 프로젝트 중단이 되긴 했지만 이미 챗GPT가 나오기 전부터 미국의 엔터프라이즈들은 AI 시대를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좀 대고객 서비스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장 큰 바로미터예요. 대고객 서비스가 있냐 없냐. 왜냐면 대고객 서비스를 했다는 거는 우리가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비즈니스를 해보면 온갖 엣지 케이스들이 생기잖아요. 뭐 반품을 하고 뭐 항의를 하고 뭐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식적인 채널에서 뭔가 의사결정이 일어났다는 거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모든 엣지 케이스에 대해서 다 트라이를 해봤고 거기는 답을 다 갖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역량이 확보됐다는 건데 우리는 그 역량이 없어요. 네, 또 생각해보면 뭐 자꾸 전화를 얘기하는데 전에 우리 아이 교육할 때도 뭔가 시도를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데 어느 순간 한국의 기업 문화들은가 우리가 일하는 걸 보게 되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안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정확해요. 그래서 심지어 다 만들어 놓고 오픈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에 외국은 장수 CEO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장수 CEO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AI는 특히나 저는 비전을 갖고 긴 호흡을 좀 투자를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단기적으로 AI라고 ROI를 볼 수 있냐라는 거죠, 사실은.
이건 실험 정신이 필요한 건데 이게 참 어렵다. 근데 이 기조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내가 다니는 회사의 그 기조에 내 인생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우공 선생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내일이 더 기대된다. 내년이 더 기대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새로운 것들 우리가 뭔가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직장인들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 경제 규모 이런 것들은 선진국이잖아요. 전 사실은 이거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협찬이 안 들어오겠죠. 대기업들한테서. 근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는 좀 바뀔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견기업도 많고 우리가 좀 강소기업도 많이 나오면서 좀 중간이 탄탄한 경제 체제로 바뀌어. 왜냐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너무 디펜던시가 저쪽 위쪽에 대기업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고민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척박한 땅에서 몇몇 기업들이 이제 일어나서 한국 태생이지만 해외 시장을 먼저 노크한 회사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샌드버드, 샌드버드, 예. 하이퍼커넥트, 몰로코 이런 데들이 트래블랩스, 그렇죠. 그런 데들이 이제 또 업스테이지 업스테이지 그렇죠. 네. 예. 그런 회사들이 저는 오히려 요즘 같은 세상이 너무 큰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국이 약간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어떤 창의적인 거, 새로운 거 이런 건 미국이 먼저 세상에 내놓지만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일단 레시피가 확정되면 그거를 고도화하고 정밀화하는 걸 잘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한국은 레시피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고도화하고 정밀화해서 처음부터 글로벌을 타겟으로 한 한국발 AI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역량이 충분히 다들 있으시니까. 그러면 저희도 스포티파이에 AI 한타까리를 올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빙 어떻게 하죠? 더빙 뭐 재밌는 뭐 해주겠지 누가. Hello everyone, AI 한타까리 뭐 이런 거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AI 리터러시가 떨어지고 대고객 서비스가 없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쉬운 점이고 이런 와중에서도 또 잘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또 잘하시니까 또 희망의 영역도 있고. 그래서 우리 또 그 막스님이 새로운 또 사업 기회를 또 봐가지고 하반기에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우리가 또 익사이팅한 거를 또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션님께서 책도 내셨고 그 분위기를 또 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그 생각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내리는 오늘의 결정은 최근 내가 만난 사람들과 그동안 내가 축적하고 누적해온 나의 경험과 역량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요즘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좀 많이 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에 좀 영향을 받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AI 관련돼서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양한 재밌는 것들 이제 만들어서 기대되고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도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예, 그 직장도 중요하죠. 일을 안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은 학교이고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일을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내가 어떤 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만들어갈지 특히 AI 시대는 저는 계속 들으면서 어떻게 들냐면 아 정말 기회가 널렸구나 이제 진짜 활 넓히고 있구나 이런 거죠. AI 리터러시가 떨어져? 그럼 AI 리터러시가 좀만 올라도 경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그래서 우리 AI 혁명을 이끈 천재들 책 읽으시고 그리고 AI 한따까리 팟빵 들으시고 그러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다양한 어떤 그 영감을 줄 수 있는 우리 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서민들로서 네, 그런 혁신의 부스러기들을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발자국이라도 진보해 보자라는 관점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5화에서 투자 관련돼서 굉장한 반응이 있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션님이 갑자기 이거 투자 컨텐츠가 터졌다라고 해서 정말 이게 맞는 건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는 우연이라고 보고요. 다음 화에서 투자편을 다시 한번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투자편이 또 터진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돈 진짜 좋아하는 거야.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AI 관련돼서 우리 투자를 AI 관련되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때 그래서 느낌이 내가 봤을 때 투자보다는 약간
서경석과 이윤석 느낌으로 품바라 품바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재밌었지. 난 웃겼어. 그래서 다음 화에서는 또 투자로 만나뵙고요. 다시 한번 책능 축하드리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막스. 우공 네, 이승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안녕. 감사합니다.